dorime, interrimo ad appare dorime, timere, mantiremo, ameno. Umanare, imperavi, monare, ameno, ameno dole, ameno dorime, dorime.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나가는 건가요? 네, 다 나와요. What do you think? Really good. Yeah? Nice. Bit short, isn't it? I like it. Okay, great. Yeah. Yeah, it's good. Should you try this jacket? Yeah. 이번 컬렉션 주제가 이퀘스트리언이라고 해서 그 홀스 라이딩이나 그런 새들에서 온 그런 것들의 영감을 받아서 컬렉션을 진행했는데 자셈비라는 영국 백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이 코트는 그 말 안장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좀 디테일을 응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소재도 좀 남성적인 소재에 이런 쉽스킨 퍼가 이렇게 있어서 좀 더 강한 느낌의 그런 요소들이 남성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여성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Oh, it's great. It's, it's sexy, but it's not too tight. I think the fabric is so, luxurious, but also, you can move around in it. It's kind of like a day to night dress. You can wear it all the time with a little cardi or, going to the party. 제가 정말 추구하는 거는 그런 웨어러빌리티와 그런 크리에이티비티를 같이 이렇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의도인데 그게 잘 어떻게 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이 그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퀄리티를 잡기가 되게 힘든데 저는 그래도 정말 가치가 있게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게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음 컬렉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스포츠웨어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1920년대, 30년대 그런 스포츠웨어 디테일들을 보고 좀 더 재미있게 여성복으로 좀 바꿔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양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H&M이나 뭐 그런 하이스트리트 체인이 정말 글로벌리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정말 단일화가 되는 브랜드가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 하이엔드의 유니크한 그런 브랜드들의 그런 추세도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양분화가 되지 않나. 패션은 답이 없다. 정말 패션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취향이 틀리고 뭘 어떻게 해도 뭐 트렌드도 항상 바뀌고 그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패션계는 하이 패션하고 저가 패션, 스파 브랜드가 주요하는 저가 브랜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 이렇게 패션 산업이 하이 패션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둘 것이냐, 저가 패션에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데 하이 패션도 존재해야 되고 저가 패션도 균형 있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일단 저가 패션에서 파워풀한 브랜드는 현재로선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가 브랜드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파워풀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스웨덴에는 H&M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스페인에는 자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자라 망고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의 경쟁력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국가 전체의 패션 산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세계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뭐 예술가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부족한 면을 채우는 거죠. 산업적인 구조에서는 감성이 부족하니까 디자이너들을 영입하는 거고, 디자이너들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워낙 커져서 이 대중적인 요소를 이제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체계가 서로 인정을 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패션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아티스트로 명문됐던 어떤 뭐 그 지망시라든가 입생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그 노령화 돼가면서 결국 톰 포드나 마크 제이콥 같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패션 자체가 이제 스피드하게 패스트 패션으로 가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거든요. 그 명품 브랜드들이 대중화된 브랜드지만 그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SP하고 이제 공존의 이제 길을 이제 선택한 거고요. 좀 미래를 소개한다면 그 H&M 브랜드는 그 샤넬을 노골적으로 베끼던 브랜드였고 둘이 심지 함께 이제 소송도 있었습니다. 소송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샤넬의 칼 라거펠트가 H&M과 콜라보레이션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소비자들이 레스토랑에도 오지만 결국은 매일 가는 어떤 햄버거도 먹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H&M이란 SPA 브랜드를 칼 라거펠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부터 SPA 브랜드가 어떤 카피에 대해서 어떻든지 정당성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SPA 브랜드가 이제 힘을 가지게 된 거는 트렌드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는 10년, 20년을 주도하는 그런 빅 트렌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트렌드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브랜드가 어떤 트렌드를, 그러니까 룩을 발표하면 그게 트렌드가 돼서 다음 시즌에 비슷비슷한 브랜드들이 따라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옷을 자꾸 만들어내서 트렌드를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SPA 같은 브랜드가 활성화되게 된 동기부여가 됐고, 또 SPA 브랜드의 그런 빠른 주기는 충분히 그 현대인들의 빠른 감성을 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SPA 브랜드가 지금 한국에서도 역시 뭐 인기를 굉장히 끌고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유럽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또 혹은 미주 시장에서 굉장히 그 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 반응이 있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유통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 재미없게 돼 있어요. 좀 불리하게. 그 이유는 패션의 도시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패션 스트릿이 있고 그 스트릿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이제 그 스탠딩 스토어들이 쭉 있고 사람들이 다 뭐 이 집 들어갔다 저 집 들어갔다 하면서 쇼핑을 하게 돼 있는 구조. 그리고 이제 그런 길에 굉장히 큰 자리를 했던 게 이제 SPA 브랜드죠. 한국은 실제로 사람들이 옷을 사거나 패션을 소비하는 가장 큰 중심지가 전통적으로 백화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 백화점이 있습니다만 한국만큼 그렇게 파워가 세진 않거든요. 한국은 백화점 위주의 쇼핑이 전통적으로 정말 깨지지 않고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프리스탠딩 스토어만을 고집하는 그 SPA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속속들이 침투되기까지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스템이랄까 좀 깨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SPA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조금 그 흐름을 좀 바꾸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기대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뭐 되게 정말 원하는 아이템만 쏙쏙 이렇게 자기가 스타일링 할 수 있게 그런 대기업들이 그런 제품을 또 판매하는 반면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이 쇼핑을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면 이 거대한 패션 비즈니스에서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지금은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거대한 패션 비즈니스의 어떤 이 과도기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새로운 패션의 토양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외국에도 뭐 그런 디자이너들이 조명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랑방이 뭐 대기업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랑방 컬렉션을 뭐 H&M 랑방 컬렉션이라든지 아니 뭐 마돈나 뭐 예를 들면 케이트 모스 여러 정말 대스타들이 거대 스파 브랜드랑 같이 코웍을 했을 때 가져오는 그 효과들처럼 새로운 그런 토양이 자랄 수 있는 과도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브랜드들도 그들 같이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그 브랜드들이 SPA 브랜드에 어떤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브랜드를 이미 만드시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브랜드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그들과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그 파이 나누기 식이니까 그 중에 10%를 먹더라도 당당히 어떤 스타트부터 같이 출발을 해야지만 뭔가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2, 3년 하게 되면 또 카피했다는 어떤 패션의 변방에서는 그런 오해를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SPA 넥스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국 패션에서도 그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동대문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브 입힐 것인가 그런 부분도 지금 한국 패션에서도 부단히 젊은 디자이너들 어떤 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SPA 브랜드가 굉장히 패스트하게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을 전 그 세계 구석구석에 다 보내고 한다는 게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뭐 동대문 시장은 그거보다 더 빠르니까요. 뭐 이틀만 해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스피드가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은 오늘 샘플이 나오면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이틀이면은 이제 생산이 돼 갖고 저희 매장으로 출시가 돼서 그 출시된 물건이 뭐 중국에도 가고 싱가포르에도 가고 해야지. 스피드가 떨어지면 이제 동대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스피드를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컬렉션에서 나오거나 혹은 뭐 어디 TV에서 이렇게 연예인이 뭐 핫트렌드를 입고 나왔을 때 시장에 출시되는 시간이 2, 3일이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SPA 브랜드와 그럼 그 한국의 동대문 시장의 시스템과 그 큰 차이는 이 메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 SPA 브랜드 같은 경우 그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큰 규모로 관리하는 거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규모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나쁜 말이면 살짝 주먹구구식으로 밖에는 대응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SPA 브랜드의 원조라고 보거든요. 일단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어떤 그 한류란 부분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한번 동대문이라는 브랜드가 한류 바람을 타고 한번 가서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그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바람으로 그쳐버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단지 동대문 그 시장의 어떤 그 단점이라 그러면 어떤 크리에이티비티가 물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통할 만큼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지속적으로 그 하이엔드 패션에서 어떤 동대문 패션에 어떤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SPA 브랜드와 또 다른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资料比较好，有一些大陆货资料就比较不好。对，看资料。因为我
们才刚进来逛，可能逛到第二栋。因为都聚集在一起了，很多 building 聚集在一起，就不用跑很多地方，这一栋就可以满足这个需求。很多啊，很大很多种类，有什么？就说很多种衣服款式种类。因为在台湾这边是比较有名的批货的地方吧，款式会比较多，款式比较多。这个地方规划的还不错。就像百货公司一样，因为台湾的可能就好像一个夜市，它是一个平面的，可是这里是往上加高的，然后好几栋。因为在中国大陆那边就仿冒的比较多，然后版型也比较符合我们的需求。It's very good. It's actually leading the Asian fashion actually. So right now, a lot of them are following the Korean fashion. Yeah, I agree. So I think in the magazines, a lot of fashion models are doing the Korean fashion. So that's why we're here to do more shopping, and the price is actually quite reasonable. 패션의 중심지? 제2의 연예계라고 하면 아마 동대문 상인들은 좀 야생화 같다 그럴까? 동대문은 물어보지? 동대문은 패션을 위해서 24시간 살아있는 유기체다. 대단하죠? 예, 진짜 소문 안 나는 수출의 그 효자 군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대문이 있기 때문에 섬유 쪽도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동대문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패션에 어떤 영향은 사실 절대적이 아닌가. 그 원부자재 시장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면은 전 세계의 소재들이 거의 거기서도 하루하루 생산되는 느낌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시장 조사를 가서 셀렉을 한 제품군들이 종합시장에 가보면 거의 있어요. 정말 전 세계 시장에서 원부자재 시장이 가장 발달된 시장이 한국이 아닐까. 그래서 그 원부자재 시장 덕에 저희 같은 동대문 상인들이 스피드하게 이제 제조 생산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모든 요소를 동대문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컨셉과 트렌드한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디자인들도 얼마든지 저는 여기서 찾아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가격적인 메리트 뭐 훨씬 더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어느 국가의 어느 시장보다도 진짜 그런 특수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 포장을 잘 못해서 자생적으로 그 혼자 하는 사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걸 포장하는 거에 저희가 좀 그 노력을 게을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대문이라는 곳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표적인 그 대한민국에서 섬유의 의류의 디자인의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또 하나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느끼기는 지금 30년 동안에 여기 시장에 있었지만 지금 최고의 지금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는 왔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그것을 이제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4, 5년 전부터 중국 시장으로 많이 지금 현재 지금 매출액의 한 50% 60%는 거의 다가 지금 50% 이상은 지금 중국으로 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이 디자인이 결국은 이제 향후 어떤 동대문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인식의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도매, 소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 또 디자인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정부와의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디자이너를 육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그들이 뿜어내는 어떤 차별화된 디자인을 기존의 어떤 동대문의 시스템과 이제 접목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향후 이제 어떤 경쟁력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보면 중국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프로덕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세계적으로 패션 상품을 보여주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여주는 것 플러스 또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국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글로벌 소싱처로서는 이만한 어떤 장소가 없다. 또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액세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기초적인 원부자재, 원자재, 부자재, 상품 이걸 한 곳에서 다 바행을 할 수 있는 곳은 동대문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많은 메리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동대문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시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SPA 브랜드에 그 소비자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결국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살 때 지불했던 그 많은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 하고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SPA 브랜드 그 선택을 한 것인데 적어도 지금 수입 명품 그 브랜드들이 좀 더 대중화 어떤 길을 간다 그러면 결국 SPA 브랜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부분이 그러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하이엔드 브랜드와 SPA 브랜드의 중간대에 어떤 정도 그 컬러가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를 원할 겁니다. 지금은 하이엔드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형성되는 새로운 개념의 SPA 브랜드가 좀 그 새로운 어떤 시장이 개척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인지도가 있는 디자이너가 그 자기 인지도를 가지고 소비자를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SPA 브랜드가 굉장히 큰 사업에 발전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 온라인 브랜드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플 아이폰이 나옴으로써 노키아나 이런 모토로라라는 브랜드들이 갑자기 많이 추락을 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그런 중견 브랜드들이 지금의 그런 SPA나 온라인 브랜드가 만약 가격은 다를지언정 그 소비자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들한테 보다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포에버 21 같이 어떤 차별화된 스타일이나 디자인 없이 이렇게 큰 규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저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같은 그런 산업 체계나 인력의 그런 능력, 인재에 대한 능력은 우리 도호나 같이 나온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조금 더 고급화, 조금 더 차별화된 스타일을 문화와 함께 가져가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려면 대기업이 나서야 돼요. 대기업의 차원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전자산업을 밀고 자동차 산업을 밀듯이 패션에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런 브랜드는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또 한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시아 쪽에서만 또 이렇게 강력한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이렇게 투자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SPA 브랜드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건 대기업이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공부가 필요한 거죠. 실제적으로 SPA 브랜드는 일반 그 캐릭터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가 움직여지는 시스템이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지고 있고 거의 브랜드라기보다는 유통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지 않고 브랜드를 내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실제 SPA 브랜드가 외국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받아들여서 한다기보다는 그거의 가능성, 그러니까 뭐 SPA 브랜드가 뭐 1, 2년 하다가 문을 닫을 것도 아니고 향후 2, 3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의 발전 가능성들을 미리 숙지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돼 나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적인 요소를 잘 활용해서 실제 다양한 성공한 SPA 브랜드들이 많긴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 저희 나라가 특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디자인적인 요소에 배워 나오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 구성으로 또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 글로벌 SPA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안에 첫 매장을 시작으로 내년서부터 이제 전개를 확장을 해나갈 거고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도전장을 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SPA 브랜드가 이제 나온다면 저는 아시아 시장만을 겨냥해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뭐 망고나 자라나 H&M이나 유럽발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쪽의 한류를 이용한 그런 아시아 마켓에서 더 통하는 그런 SPA 브랜드가 나온다면 그거는 좀 주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상품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다양성을 가져가고 그 SPA가 갖고 있는 그 베이직 상품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좀 더 벗어나서 캐릭터의 요소들을 좀 많이 집어넣은 SPA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라고 해서 그 뭐 싼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가격 경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수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퀄리티 베이스의 조금 중고가 조닝들을 저희가 겨냥을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연령층, 또 다양한 젠더들의 그 소비자들을 커버할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아주 되게 종합적으로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자기의 감성에 맞는 옷을 하나라도 찾아갈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조금 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훨씬 더 캐릭터가 강한 그런 느낌의 SPA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SPA 브랜드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생활 필수품 같은 그래서 패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타지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다이어트 해버린 하나의 그냥 그 우리가 사 먹는 생수 같은 느낌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지금도 이제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하이엔드 쪽에 대한 그 열망들. 그러니까 아무리 SPA 브랜드가 지금 어떤 패션이 양극화된 상태에서 SPA가 약간 세력을 하거나 다운된다 하더라도 하이엔드 명품 시장 자체는 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It's so cheap is because it's produced cheaply. And so you're doing some great things. You know, you're making awareness of major designers out there to people who might not understand it. You're creating an opportunity for people to acquire these goods that they feel as though they can't get otherwise. So that there's a very emotional impact to that allows them to sort of feel part of society in a way that they may not have been before. But at the end of the day, I feel like the craft is lost. And I'm not sure what the impact is on human ecology at that scale. And I don't believe in disposable fashion and throwaway fashion. I just don't. So I think that these collaborations could have a greater impact, that they could be much more meaningful.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good design to everybody. Doesn't seem that's the direction. So I don't really pay attention to it now anymore. It seems trite, but now it just seems ubiquitous. It's just too much. Long-standing designers and companies whose goods last years and are relevant for
ages. Right. End up in So museums. now they're making disposable pieces for cheap, but the design behind the pieces isn't disposable. So there should be a way to That's right. That's a good point. marry the price point, you know, a little bit more accessible price point with the good design and still a good product. I think that would be more impactful for people. So I think that educationally, we have to show students the entire gamut, the full spectrum, at the lowest end to the highest end, so they really understand. Because you have to, if you're a good designer, then you can design for all markets. Okay, you can go in that direction, or you can go at the highest end. H&M, Zara, Mango, for example, that it is what it is. And for the quality, for what it is, that's satisfactory to them. So it's fine. But again, it's important that what we see also is the aspirational person, the aspirational market. That is that person at whatever the price point is always looking to go to the next level, aspiring to be dressed and to wear and to look like someone they would like to look like. So the aspirational market as such is a growth market. In this economy, the aspirational market has suffered to a great degree, but it will never go away because, again, there's always the excitement and in growing your wardrobe and in satisfying your clothing needs, your fashion needs, you look at going to something that is that you can afford. 대중적인 옷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질문도 되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난감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패션이라고 하나의 딱 조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이 여러 레벨이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이엔드 쪽에 위에 있는 레인지는 정말 어떤 고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마켓이 있는 거고, 가장 밑으로 가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쉽게 사서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그 소비자나 대중이 찾는 옷을 만드는 게 대중적인 옷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파리에서 활동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딱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가서 불어가 안 되는데도 정말 막 100군데 넘게 제가 편지를 쓰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디자이너들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랬었는데, 정말 그때는 패션은 사실 그 이미지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가 훌륭해도 어느 나라냐, 어느 콜렉션을 하냐,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인종이냐, 이런 게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았죠. 유럽 시장에서의 우리나라는 여성복은 아직까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닫혀지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한국의 어떤 하려는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이미지가 업됐다고 하더라도 한국 패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밑에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았죠. 거기 있으면서 받았고, 그러면서 와, 이게 한국 디자이너가 해외로 나가는 거는 정말 이게 인정받고 이러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고,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기반이 됐다고 해야 되나? 예전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기반이
그 바탕과 환경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이제는 유럽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파리에서 전 몰랐는데요. 그 이번에 파리에 SM 콘서트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 텔레비에서 다 나온 거의 대부분 다 프랑스 애들이고 관심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 한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풀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지 거기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디자이너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바이어들을 만나고 전시에 참가해보고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느낌은 해외 시장이 한국 디자이너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저희가 2시 반에 리허설을 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네, Sinon, 다 보이네. Déposer les jambes, s'il vous plaît. 우리는 그냥 바캉스를 즐기러 막 도착한 해변가에 도착한 어떤 남자 영화의 그 미스터 리플리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고요. 그래서 엘레건트한 그런 남자의 어떤 바캉스를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패션이란 건 되게 새로운 걸 되게 많이 찾는 거거든요. 이제 전 세계 패션의 어떤 이렇게 흐름을 보면 패션이 사실 프랑스에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모태가 돼서 서양 옷이 막 이렇게 이제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오띠꾸뚜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오다가 이제 그 너무 지루해졌잖아요. 그래서 눈을 세계가 돌린 게 이태리 쪽이거든요. 이태리에 하청 공장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태리가 프랑스는 막 장식적이고 이랬는데 이태리는 조금 상업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태리 디자이너들이 또 막 유명해졌어요. 조르지오 아르마니, 돌체앤가바나 막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또 재미가 없는 거죠. 또 새로운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디자이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지 야마모토, 꼬무데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일본 디자이너들이 막 이제 활발하게 막 패션의 주류로 등장을 했어요. 80년대에.
근데 이게 이제 좀 그 스타일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션 시장이 눈을 돌린 게 벨기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벨기에식 아방가르드, 아주 실용적인 부분에 베이스를 두고 잘 만들어진 어떤, 그렇지만 쉽게 입을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이게 일본이나 이태리하고는 틀린, 그래서 이제 벨기에 디자이너들이 너무너무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벨기에도 좀 식상한 거죠. 패션의 흐름상. 그거 이제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건 이제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외국을 나가보면 너무 관심이 많고 정말 많이 물어보고 바이어들도 정말 이렇게 이목이 집중이 되고. 글쎄,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패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특히 서울을 중심, 굉장히 그런 젊은 사람들이 패션에 대한 굉장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It's very nice. Very beautiful. Very good map, yeah. Did you know the designer already? Or? Yes. Yeah. We like Joy Dami. Why do you like her? The fresh style. Yeah. I know the designer, it's very good. Yes. It was good. I think it was really great, yeah. It was kind of nice to see a little bit of colour for a change too. It was really cool. Did you know the designer already or is it first time? No, we know them. Yeah. Yeah. I'm kind of we're friends of one of the designers, so yes. Why I think it's great actually. The Wu Young Mi style is something that I really, really like because it's, I mean, you don't have to be super, super cool and trendy to do it, but it's still fashionable and still nice. It's young and fresh, I think. Yeah. It was really good. I like the clothes a lot. They seem like people are able to buy them. You know, I could see them in the store and a lot of people purchasing them. So did you guys know the designer already or first time? No, this is our first time. Yeah. I loved all the colors in the pants and the straps for the sunglasses. And I think it's really wearable. Yes. It's very wearable. I like the shoes a lot. They were like rubber on the bottom. I thought it really went well. Yeah. All together. 진짜 너무 성공적인 패션쇼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현지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글쎄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일단 저희 그 파리 컬렉션 한지 벌써 이제 한 9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 이제 한국 디자이너들이 아직 여기 깊게 뿌리를 못 내렸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동양 남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흑인, 글로벌하게 동양 전 세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남자를 위한 룩이기 때문에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Very nice. And very commercial. Very commercial. Everybody happy. Everybody happy. Good light. Good music. Amazing. And your work is the knitwear, super. And the little zip detail at the back, you know, like the neoprene type of thing. Yes.
Gorgeous, gorgeous. Can't wait to get it from Laurent's office to go around the world and spread the word. 오늘의 계획은 뭐 저희 브랜드가 전 세계에 쫙 퍼지는 거죠. 예, 맞아요. 좀 세계의 패션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 쪽으로 되게 어떤 포커스가 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국내에서 디자이너들도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던 디자이너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거죠,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뭐 해외 진출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 디자이너들이 해외에서 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붐처럼 일어나고 이런 지금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거는 하자고자 주지 못하는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거든요. 패션을 빼고는 아무것도 온통 삶의 모든 거를 패션을 치중을 해서 살고 있어요, 현재. 결과가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니어도 사실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꿈꿔왔던 거고 그거를 저는 어쨌든 시도를 했잖아요. Dorime, interrimo ad appare dorime, dimere, matirò, matirei.